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겨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전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파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드론과 미사일로 국민들을 얼어붙는 어둠에 빠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응할 것을 알았어야 했고 1월에 키우를 강하게 공격하며 선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답은 1월 5일 밤에 나왔고 매우 잔혹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1월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에 대한 공격 이후 지난 몇 주 동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냉혹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등장할 때 푸틴의 신뢰받는 대변인은 누구였을까요?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상사의 생각을 반영하며 키이우 정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사결정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밝히기 전에 말이죠. 러시아는 에너지망을 계속 타격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국민 보호를 원하면 협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월 20일 이되었고 러시아는 1월 9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 후 또 다른 공격을 감행했다고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감행한 것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키이우 자체도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도시 전체에 엄청나고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소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키이우 좌안 지역에서는 도시의 수도와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15발의 순항미사일 지르콘 미사일 1발 그리고 339대의 공격 드론을 집계했습니다. 러시아의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공격은 성공적이었지만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 20일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몇몇은 명중했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막았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분노를 멈추지 못했고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지켜봐 주세요. 러시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4일 러시아는 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외교관들이 아부다비에서 휴전협정과 비슷한 어떤 합의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논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평화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공습 경보 속에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더 쏟아졌습니다. 키이우에서 다시 폭발이 발생했고 한 유럽 외교관은 모스크바가 불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말이나 정당한 약속이 아니라 적을 짓밟으려 더 많은 죽음으로 협상합니다. 최근 공격으로 키이우는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1월 24일 공격으로 6,000개 건물 난방과 8만 8천 가구 전기가 끊겼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밤마다 지쳐가며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전력 복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러시아 전략 1단계가 효과를 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크렘린의 미사일과 드론이 대규모로 난방과 전력을 끊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기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슬픈 진실은 이런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과거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련 말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소련 지배를 원치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소련 국가였습니다. BBC는 러시아 겨울 전략에 성공해 소련 시절 도시 계획이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키이우는 공동 중앙 난방에 의존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 문제가 큽니다. 이런 극도로 소련식 구조에서는 외부에서 물을 든 뒤 그 물을 수천 가구의 라디에이터로 펌프질에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러시아가 이런 난방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키이우 시민들의 온기를 빼앗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BBC에 따르면 전기가 끊기면 발전기와 배터리 팩이 임시로 쓰일 수 있지만 난방시설 공격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퍼뜨리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2주간 키이우 등 여러 도시를 군사 목적 없는 테러로 폭격했습니다. 이 일로 피해를 입는 건 우크라이나 군인이 아니라 전기와 난방을 잃은 시민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다치고 있는 건 노인, 병약자, 아이 등 싸우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민간인들입니다. 러시아가 가져오는 잔혹함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억지로 끌어내어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최대한의 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이 1월 13일에 인터뷰한 부국장 발렌티나 베르톨레츠카야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우리를 꺾으려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화나고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리로 나가 시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푸틴은 베르틀레츠카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예전부터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에너지망 공격 강화 예상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수도의 정전을 위협하면 크렘린도 러시아 수도 정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문명 국가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침략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공격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보복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젤렌스키의 경고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감이 넘치거나 국민의 고통에 무감각한 듯 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1월 20일 크렘린은 수사와 행동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변전소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거리의 재앙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음을 보여주는 더욱 심각해진 행동입니다. 1월 20일 공격에는 미사일과 드론이 사용됐고 총 가치는 1억 3,100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자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700억 달러 적자 상황에서 한 번의 공격에 1억 3천만 달러를 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미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월 4일 공격 다음 날 우크라이나는 신속히 러시아의 보복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공격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매일 업로드합니다. 이번 최신 공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목표는 벨고로드였습니다. 이 주는 우크라이나 인접 러시아 지역으로 푸틴의 적과 국경을 마주하며 러시아 공격 전진 기지로 활용됐습니다. 2022년 2월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된 후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러시아가 벨고로드 주민들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논리로는 우크라이나가 방역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주의 발전소, 주요 군사시설, 수십만 명의 인구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흔적이라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져오기 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우크라이나는 벨고로드 당국이 지금까지 이 지역과 같은 이름의 도시가 겪은 것 중 가장 대규모라고 설명한 공습으로 푸틴의 오만한 어리석음의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전쟁 중 키이우 포스트는 맞불 에너지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 무기로 최소 50회 이상 폭발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벨고로드의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좋은 것이 내게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경우 우크라이나가 겨냥한 가장 큰 목표는 벨고로드 열병합 발전소, 즉 TPP였습니다. 밀리타니가 피니치노 도네츠카 거리의 발전소가 여러 번 공격받았고 히마스타 연장 로켓 탄약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공습을 막지 못해 TPP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목표를 공격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젤렌스키의 발언을 떠올리게 하지만 러시아 수도를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벨고로드의 중심부와 북부 지역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타격했습니다. 이는 벨고로드 전체 난방 수요의 6%를 공급하는 발전소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으로 벨고로드 약 11만 5천 명 이 난방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더야, 구스 만나봐. 너처럼 강하게 할 수 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성공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 아스트라 등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이 즉시 결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푸틴은 러시아 외에도 장거리 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스트라는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열병합 발전소를 여러 차례 다시 공격했다고 복수 영상 게시물에서 언급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정전과 수도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모니터링 채널들은 이번 공격이 매우 강력했다고 보고합니다. 현지 단체에 따르면 도시에서 최소 50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공격의 다양한 측면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군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1월 5일 벨고로드를 강타한 미사일 잔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국경 수비대나 국가방위군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여러 번의 폭발음이 강조되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하늘의 거대한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하이마스가
벨고로드 열병합 발전소를 정밀 타격한 장면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직후 증거가 드러나 러시아는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고로드 당국은 대신 당황함과 피해자 비난이 뒤섞인 이상한 태도로 전화환했고,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시설 몇 곳을 실제로 정밀 타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 럈체슬라프 글라드코프는 헤르초블라스트의 최근 공격이 전쟁 중 벨고로드에서 본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밀 타격 기술을 익혔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라드코프는 공공시설 부속 건물 화재를 주장했습니다. 오웬, 러시아의 익숙한 변명이 또 나왔습니다. 에너지 시설 피해가 발생해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글라드코프는 긴급 구조대와 서비스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격에 성공할 때마다 늘 하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포격의 결과로 부속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긴급 구조대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낙하한 파편으로 인해 도시의 한 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드론 파편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글라드코프는 우크라이나 공격 피해가 처음 주장보다 더 심각하다고 추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주택, 차량, 기반 시설이 공격받았고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벨고로드 열병합 발전소 등 여러 곳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의 보리소프, 발류스키, 볼로노브스키, 그리보론, 크라스노야르스크 등 여러 마을이 공격받고 일부는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벨고로드 열병합 발전소 화재로 여러 지역 가스가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푸틴에게 자랑하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파괴하려는 이에게 복수하는 건 달콤한 일이죠. 우크라이나는 1월 5일 벨고로드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번 공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길 바라는 듯합니다. 러시아가 1월 4일 평화협상이 무의미함을 증명했다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평화를 강요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위치 외엔 이번 공격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벨고로드를 공격한 것으로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무기 사용은 전쟁을 지켜본 이들에게 놀랍지 않습니다. 벨고로드는 국경 지역이라 하이마스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블록 IA 미사일을 쓰면 더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100km까지 비행하며 한 번 폭발로 300개의 소형 폭탄을 투하하는 탄두입니다. 하이마스는 또한 아타컴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월 5일 사용한 미사일이 그 종류라면 미국이 러시아 영토 공격을 간접적으로 승인한 셈입니다. 미국은 2025년 봄 승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아타컴스 사용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은 다시 허가가 내려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월 5일에 다시 한번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답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망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1월 공격 후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는 국방부 논평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대부분 아니면 전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어떤 목표를 명중시켰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유도 항공폭탄 2발 하이마스 로켓, 31발 고정익 드론 6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특별 군사작전 구역에서 1335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항공기 470대, 헬리콥터 283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투기가 116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50대 이상의 전투기를 추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 냉소적인 분들은 러시아가 여기서 숫자를 조금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일일 사상자 수가 자신들이 겪는 사상자 수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점도 다소 우연처럼 보입니다. 군사적 성공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벨고로드 공격은 복수나 열발전소 파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뉴스스카이가 지난 10월에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를 공격할 때마다 크렘린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매체는 벨고로드가 우크라이나와 40km 국경을 공유해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언급합니다. 장비 수송과 병력 교대가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와 하르키우 지역으로 이동할 때 모두 벨고로드를 거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벨고로드는 보급품, 병사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는 전기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 중 하나가 됩니다. 벨고로드 등 일부 지역은 러시아 영토라 해도 후방 깊숙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벨고로드는 국경 주라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가까워 불안한 지역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해 주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고로드 공격은 대개 정당한 군사 목표물 파괴를 동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이 러시아 후방을 흔든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뉴스카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이를 알리며 벨고로드 등 물류 허브로 지원받는 군인들도 동일합니다. 하이마스, 하이 모빌리티 아티러리 로켓 시스템은 벨고로드 타격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말을 믿으면 비슷한 무기가 곧 투입될 수 있습니다. 1월 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사마라는 이름의 이른바 하이마스 킬러를 전장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러시아가 하이마스에 대응해 개발했으며 러시아군에 유사한 능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의 하이마스 대응 무기가 19년 된 시제품 인 8524 카르마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시스템은 한 번도 양산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러시아의 이른바 하이마스 킬러가 실제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미국산 무기만큼 효과적으로 명중시킬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마가 러시아 주장대로 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 사이 복수는 이루어졌고 벨고로드는 또 불타고 있습니다. 푸틴은 젤렌스키의 9월 경고를 주의했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월 5일에 달성한 것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위험한 알파 부대가 1년 동안 펼친 작전 덕분에 가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한 부대가 러시아 방공망에 40억 달러 피해를 주고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의 안전한 공중 통로를 여러 개 확보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련의 공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소식을 더 받아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